안녕하세요. 스토리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전쟁 사진가, 전쟁 사진 작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종군 기자로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해외의 유명한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사진 분야인데 제가 이쪽에 경험이 있거나 뭐 이런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100% 내피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쟁 사진 작가는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전쟁 사진 작가라는 거는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캡처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장르로 보자면은 순수 사진, 그러니까는 순수 예술 사진보다는 다큐멘터리, 보도, 그러니까는 뭐 언론 이쪽에 훨씬 더 가까운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언론이랑 매스미디어를 위한 그런 사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런 사진을 가지고 개인적인 전시도 이어나가는 작가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자면은 아무래도 현존 작가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작가죠. 이제 제임스 낙드웨이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대표 작품들이 있고, 또 이분이 이 방콕에 오래 거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거주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설적인 로버트 카파가 있죠. 이 로버트 카파의 대표 작품은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드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생존해 있는 작가고, 또 대표 작품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팀 헤더링턴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 사진 작가예요. 영국 사진 작가고 유명한 사진으로는 이런 게 있고, 안타깝게도 이분은 리비아에서 이제 촬영 작업을 하던 도중에 리비아 내전이 있었죠. 그때 사망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뱅뱅 클럽으로 아주 유명한 이제 주앙 실바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작품이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모이시스 사만이라는 이 작가도 있는데 이 사람의 대표작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필립 존스 그리피스라고 있는데 이분의 대표작은 이런 게 있다. 이런 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렛 버크 화이트라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종군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닉 우트라고 있죠. 닉 우트라고 이분도 아마 여러분들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많이 봤던 그런 사진의 그 작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즈 펜튼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거의 최초의 종군 사진 작가다. 그러니까 전쟁 사진 작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분이 그런 촬영을 했던 게 나이팅게일이 활약하던 그 크림 전쟁을 이렇게 다룬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잘 차려입은 단정한 멋진 사진이 대세였다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이제 필드로 들고 나가가지고 실제 그 비참한 그런 현실을 담아낸 그 최초의 작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 사진 작가의 이제 징조 할아버지 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사진 작가가 되려면은 어떤 테크트리를 타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직 대학교를 안 갔다 그러면은 어떤 전공을 하는 게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미디어나 언론 관련 학과로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유리하다. 여러분들이 뭐 사진을 가지고 어떤 예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언론이나 이런 미디어 요쪽에 관련된 학과를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커리어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밑받침, 그러니까 왜 이런 끔찍한 이 전쟁 상황을 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느냐 이런 어떤 고민을 대학교 때부터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사진 관련 학과들이죠. 사진 관련 학과들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수 예술, 사진을 시각 예술로 보는 어떤 그런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 이런 보도 사진 이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당연히 다큐멘터리 보도 사진
쪽으로 전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물론 이런 학과를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도 이런 어떤 허가라든지 이런 퍼밋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여러분들을 고용해줄 그 언론사라든지 어떤 통신사 이런 고용주들을 만날 때도 어떤 학과가 이제 비슷하면은 훨씬 더 이제 의무를 갖지가 않겠죠. 대신에 완전히 전혀 다른 학과라면은 훨씬 더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관련된 학과를 나오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쟁 사진 작가가 되려면 꼭 갖춰야 되는 필수 능력이라는 게 있죠. 이 필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영어예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한 사진에다가 이제 캡션을 달아야 되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캡션을 영어로 달 수 있는 정도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존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어느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군필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군필이 안 되면은 해외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간다 그래도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있는 경험이라든지 적어도 이렇게 그 군대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유추는 간에 물론 도움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군필이 훨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영어 소통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전쟁 사진가를 고용을 하지 않아요. 국내, 그러니까는 국군에서는 고용을 하지 않고 군대 행사나 뭐 이런데 이제 필요한 사진들은 사진병을 뽑아서 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취업하고 이렇게 수요가 전혀 없다, 굶어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전쟁 사진 작가라는 직업을 선택한다면은 반드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도 해외에 있고 여러분들의 고용주도 이제 해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학과를 나오고 영어라든지 이제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이 처음부터 이 전쟁 사진 작가로 바로 꼽힐 수가 있기도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힘들고, 보통 이제 분쟁 지역이나 이렇게, 전쟁은 아니지만은 분쟁 지역이나 뭐 요런 데도 먼저 찾아가 가지고 그런 어떤 막 그 혼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엄청난 이런 혼란의 도가니거든요. 사람도 많고 막 이러면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그런 곳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 장면 하나의 사진으로 가지고 이 모든 거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진을 담을 수가 있느냐, 이런 연습을 해서 경력용 포트폴리오를 많이 쌓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최종 여러분들을 이제 전쟁 현장으로 보낼 언론사라든지 이제 통신사에게 그 짭을 어플라이 하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고, 임마는 그래도 뭐 보내면은 좀 건져올 것 같다, 이러면은 도장 찍어서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갈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언론사 소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식 루트, 완전히 이거는 FM 태그트리를 타가지고 여러분들 언론사에 소속이 됐다, 이러면은 말씀드렸듯이 국내 언론사는 아예 이제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온정주의적인 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 공경에 차고 이러면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통신사, 이 통신사와 느슨한 어떤 관계를 맺고 약간의 이제 그 프리랜서 비슷하게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가장 많을 거예요.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이 정도만 돼도 거의 FM 테크트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쉬운 게 분쟁 대상 국가의 언론사.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뭐 이런 거에서 우크라이나 내 언론사들이 이런 전쟁 사진 작가를 많이 고용을 해요. 물론 돈은 작지만은 경력을 쌓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외교부의 허락 없이 우크라이나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히 정식 루트를 타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이런 프리랜서 기간이 있죠. 이 프리랜서 기간이 있는데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 이런 데서 내 적성이 진짜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프리랜서 기간을 거쳐야 돼요. 이런 프리랜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외국 통신사들, 특히 뭐 로이터나 뭐 AP나 이런 A급 통신사들하고 이렇게 커넥션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큰 도움이
도움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언론 사진, 이렇게 언론 사진을 그 제공해주는 스톡 시장도 있거든요. 그런 스톡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게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알람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시간도 되고 이 실력이 있다면은 개인적인 출판물이라든지 전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전쟁 사진 작가는 굉장히 위험하다, 목숨을 건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유명한 사진 작가뿐만 아니라 많은 전쟁 사진 작가들이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돈보다는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만큼 험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이제 요구 조건이 뭐냐, 어떤 사람이 이 전쟁 사진가를 할 수 있냐 이러면은 전투 상황 시에 그 막 총알이 막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는데도 뛰어들 수 있는 강력한 정신력,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하죠. 현장에 가지 않으면 그 현장의 사진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런 전쟁 상황이라는 게 인간이 경험할 수가 있는 가장 그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사히 살아 돌아오더라도 어떤 그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쟁 트라우마 같은 거는 여러분들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봤듯이 그게 남의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멘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 상황이라는 게 뭐 식당도 문을 열지도 않고 호텔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현장에서 버티는 거, 이거 자체가 거의 뭐 생존을 테스트하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총알이 날아들고 포탄이 터지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필수적인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그런 것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존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사진 작가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느 한쪽에 이제 서가지고 그 군인들과 같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사람들과의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소통, 이런 게 돼야지 굉장히 막 꽁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소통도 안 되고, 그 같이 데리고 다니는 군인들은 저 새끼 뭐지 이러고 막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위급 상황 시에 굉장히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진 작가들하고 그룹으로 나갔을 때도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정말 인간이고 뭐 같은 인간으로서 그런 어떤 그 친분을 쌓을 수가 있는, 그런 빠른 시간 내에 친분을 쌓을 수가 있는 그런 그 소셜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교성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게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전쟁 사진 작가가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급여 수준 같은 경우 돈을 얼마나 받냐 이러면은 미군에서는 정식적으로 이렇게 정군 사진 기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전쟁 사진 작가를 뽑아요. 그런데 연봉을 보면은 대략 이렇게 한 5만 6천 달러 정도 된다, 1년에 연봉이. 그러니까 연봉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수당을 받으면은 약 한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정도는 받는다. 거의 뭐 약간 이제 억대 연봉에 가까운 그런 돈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프리랜서로 뛰었을 때 한 케이스 건당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2,000달러, 이제 전후 여러분들의 사진이라든지 어떤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2,000달러 정도 이렇게 한 건당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전쟁 사진 작가가 되냐, 이게 영어로는 워 포토그래퍼라 그러기도 하고 컴뱃 포토그래퍼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종군 기자라는 용어가 가장 익숙할 것 같고, 가장 정식 명칭으로는 이제 전쟁 사진 작가, 전쟁 사진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가장 이렇게 의미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 이 전쟁 사진가가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